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어렵고 힘든 하락장 시장 속에서 도대체 눌림목 구간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세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딱 두 개가 좋습니다. 앞으로 26배 성장 한 주라도 사 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 간단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꼭 해야겠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최근 뉴스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대표 탑2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편입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 여러분들께서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연준 총재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도 금리 인상이 촉구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실제 이런 금리는요,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죠. 최고가를 한번 기록하고 살짝 조정받게 되면서 확실히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거의 뭐 4% 가까운 지금 이제 금리 10년물 금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만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경제 캘린더거든요. 지금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뭐 다양한 지수 지표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날짜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현재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측치를 보시면요. 이전에는 0.1% 증가했는데 예측치에 보시면 0.5포인트 증가한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가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겠죠. 추가적인 물가가 잡히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다시 한번 30일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고용지표 발표인데요. 현재 보시면 뭐 다양한 부분의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나 2022년 10월 7일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시기가 10월 7일 날 있습니다. 분명히 고용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겨울도 다가오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용했었던 인원들도 슬슬 잘려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지표가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예측치는 떨어진다라고 현재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업률이 지금 0.7%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등 타이밍 엄청나게 큰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기 반등 타이밍은 10월 7일 정도 이후로 우리는 주말을 지나기 때문에 한 10월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돼야 좀 어느 정도 지금 10일이죠. 10월 3일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정도는 돼야 증시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정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눌림목 뒤에 반등이 나온 증시 우리가 차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드린다면 이 상태로 저는 횡보세를 그려주다가 한번 크게 하방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하방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실업자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증시 이런 증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는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중요 지표들이 최근 흐름들이 비슷하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눌림목 뒤에 반등이 나오는 증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는 없겠지만 단타 투자를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베팅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증시가 꺾이기 직전까지 가장 잘 나갔던 주식들을 떠올려 보면 정답이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실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계 매매 상위를 보시면 최근에도 뭐 무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그 이외에도 이 이차전지, 코스모화학 같이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면서 저가에서 쓸어 담은 주식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수급들이 있겠지만 오늘자도 추가적인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특히나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확실히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좋구나, 이런 종목들 주목해야겠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이차전지 관련 종목 아무 종목이라 다 찍을 수는 없겠죠. 가장 매력적이었던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것이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 폐배터리 시장 26배 성장, 건설 화학사도 출사표를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까지 통과되며 폐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광산, 건설까지 업체까지 가리지 않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장 공급될 수 있는 폐배터리 양이 제한돼 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달하며 폭증하는 지금 이제 성장률을 현재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뭐 간단하게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안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한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80% 정도의 핵심 소재는 중국에서 납니다. 이렇게 중국들의 광물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소재들이 지금 이제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에 미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 국가로부터 지금 이런 원자재들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들의 지금 현재 그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진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폐배터리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큰 단점을 다시 지금 뒤집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를 한국으로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폐배터리 공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2차 전지 소재로 뽑아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건 중국산인가요? 한국산인가요? 한국산이 돼버리는 거죠.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공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가공을 한번 거치면서 한국산이 되어버리고 한국산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크게 문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에도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라도 굉장히 크게 유리한 고지를 취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기사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자체 생산에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라 한국에서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떠오르는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같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중국 중심에서 완벽하게 박살났고 다시 한번 재구축되는 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광물이 귀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광물들 특히나 이차전지 소재 같이 지금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물들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등에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한 전기용품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고 해서 상세하게 이제 다양한 규제들이 풀려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혹은 한국의 고위급 지금 인물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 가능하게 통과시킨다는데요. 뭐 이거 폐배터리 시장 굳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면 의미 없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한국 총리 만난 해리스 지금 현재 한국 전기차 우려 해소 방안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한국 총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해리스 이제 우리 그 부통령이죠. 부통령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겠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띄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불가능해질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을 가장 겨냥한 정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미국과 중국은 큰 갈등을 겪고 있죠. 어떤 갈등이죠? 바로 대만의 침공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내용이죠. 침공 시 주한 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직접 투입할 만한 가능성까지 하고 있죠. 저는 뭐 바이든 정권의 특성상 직접적인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아마 이러한 허용이 나오진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정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만 사이에 해안가가 있는데 이 해안 지역에 가장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가 10월 달이고요. 지금 중국도 과거부터 대만 침공을 서서히 준비하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군사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월 달부터 더욱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을 겨냥한 이 인플레이션 해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감축법이죠. 정확하게 해치 그 감축법에 대한 이슈가 이 이슈가 사라지진 않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졌지 이 상태에서 한국만을 봐주기 위해서 판단을 안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오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 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관련된 주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증시가 급락하기 전까지. 실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1조 매출을 바라볼 만큼 굉장히 큰 성장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성일 하이텍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일 하이텍이란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신규 상장 이후에 눌림목 살짝 보이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큰 폭의 상승 뒤 최근 증시 조정에 따라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날짜로 한 9% 정도의 반등세를 현재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상승세가 최근에 워낙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은 못했죠 아직. 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몇 월까지 며칠까지는 위험하다고요? 10월 대략적으로 9월 30일 9월 30일 날짜로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곧 있으면 위기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눌림목 자리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눌림목 자리가 나와줄 때 저는 이 눌림목 지표거든요. 제가 만든 눌림목 지표인데 눌림목 지표가 지금 현재 적정 수준까지 내려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0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추가 하방이 끝나면 30일 정도 악재가 뜨고 우리나라의 시장 반영을 한 걸 생각하면 한 10월 3일 정도 반영될 것 같단 말이죠. 10월 3일 정도 반영되고 나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반영되고 나서 주가가 눌림목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할 때 추가적인 매수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충분히 단기 반등세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비캠을 보시면 뭐 지금 성일 하이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지표가 이미 구간에 들어갔죠. 확인되시죠? 눌림목 지표가 구간이 들어간 다음에 단기 반등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데요. 역시나 이 종목들도 저는 공략하기 위해서는 10월 3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3일 날짜까지 기다려서 증시 하락에 지금 이제 종목이 조정받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저는 10월 7일 날짜로 증시 반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7일 날짜로 발표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0일 정도 반영될 것 같아요. 10월 10일 정도면 지금 현재 10월 대략적으로 뭐 셋째 주 정도가 되겠죠. 셋째 주 정도의 반등세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에 단기 베팅을 하면 눌림목 지표도 나온 데다가 공략하기 딱 좋은 증시도 단기 반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특히나 급락하는 시장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용수철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크게 급등한 종목은요. 조정도 크지만 반등세도 가장 큽니다. 이렇게 등락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수록 이러한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번에 눌림목 구간에서 좋은 매수를 통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한 차례 더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걸 잊지 마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요런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폐배터리 쪽만 공략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매수 사인을 어디서 드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 나올 때 계속 분할 매수하세요라는 말씀 드렸고 이제 매도 사인은 여기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신은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다만 그저 시장에 있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드릴 수 있음을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맞진 않겠지만 80% 확률로 좋은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께 직접 지켜보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 말을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나쁠 건 없다. 적어도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의 자료로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을 저는 매수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반등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단기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좋고 포스코 케미칼도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가총액이 그보단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최근에 등락폭이 꽤 잘 나와주고 있는 이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세비캠하고 지금 현재 성일 하이텍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비캠이 좀 더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을 넣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9월 30일 날짜로 뭐가 발표된다고 했죠? 제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타이밍에 맞춰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타이밍에 맞춰서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가 되는 시기 맞춰서 증시의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 9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월 지금 10월 10일 날짜 정도에 우리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장에는 봐도 적용받지 못하니까 다음 주를 보는 거예요. 10월 10일 정도 주말이 지난 10월 10일 정도의 증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략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설명 드리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크게 먹을 만한 파동은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시즌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시즌이에요. 현금을 들고 쉴 수 있다면 들고 계세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위기에 빠지고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꼭 큰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노력을 통해서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만 잘하면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단 한 주씩이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전략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게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일 급등 추천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드리긴 합니다만은 1일 급등 무료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무료 시황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투자하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핵심 뉴스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해서 하루에 5분 10분만 보면 정리할 수 있도록 시황들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세 번째 최근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 종목들 중에서 강력하게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테마주 정리를 제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깔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밖에 안 나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 가입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급등 지원주 당일 상한가부터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 드리고 있는데 뭐 급등 추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일일 추천 종목들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시황들 드리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미국 지수 어떻게 됐고, 주요 하락 요인 무엇이며, 우리가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하루에 5분만 확인하시더라도 장 시작 전에 핵심 내용들은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든가 뭐 다양한 종목들 테마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임수합병 관련 종목도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죠. 관련된 종목들도 싹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자료들 100% 무료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무료 회원 가입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안 쓰시는 이메일 아무거나 쓰시고요. 뭐 성함 이런 거 뭐 제대로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비밀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간단하게 아무나 적고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도 잘 보호하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죠? 가끔 여러분들 비밀번호 까먹으셨다고 이제 이메일 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새로 만드세요. 뭐 여러분들 뭐 대단한 정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또 새로 만드시거나 안 까먹으시게 쉬운 비밀번호 설정해 두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안심하시고 다양한 정보도 100% 무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하락장 속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남으면 안 되고요. 정말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살아남아 봐야겠죠. 저는 결국에는 이 현명한 투자를 만드는 것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리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 확률에 기반한 정말 우리가 성실함으로도 확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증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꾸준히 드리는 추천 종목들, 시황 분석들 보시면서 조금씩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